저희들은 이제 연극영화과였기 때문에 1년에 하나씩 꼭 영화를 찍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어쨌든 제작비를 충당해 내는 거.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학생들한테는 되게 부담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름 일부 나오고 그 외에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제에 출품하는 이유는 상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게 되게 강했어요, 그때는. 근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필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시대와 역사의 흔적,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 그러한 것들이 보존되어 있고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금 비교적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경향들은 되게 자율적이었다. 교수님들이 거의 관여를 안 했어요.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연출자가 의도한 바대로 그냥 그것이 뭐 조금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결함조차도 투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형태가 중앙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영화 실습을 했던 방식. 저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 쭉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학한 선배님들하고 같이 학교를 주로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로 뭐 이렇게 촬영을 좀 많이 해서, 물론 전공은 연출 전공으로 중앙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촬영과 연출을 병행하면서 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선배님들 작품들을 제가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촬영 조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학교 다닐 때 저는 비교적 영화를 좀 많이 찍은 편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기회들이 좀 많았고. 70년대 한국 영화를 들여다보면 되게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관객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과연 한국 영화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컸었거든요. 배창호 감독님이나 이장호 감독님이나 뭐 등등 이러한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우리 영화가 충분히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본적인 패턴에서 조금씩 탈출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또 관객들로부터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분명히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가능성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용기를 내서 그래, 충분히 니네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디딤돌을 삼아서 새로운 가치를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측면에 있어서 뭐 배창호 감독님을 비롯한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국 영화의 디딤돌이 됐던 그런 작품들의 가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유별나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장리 꼬다르의 내 멋대로 하라라는 것에 제가 이제 그때 되게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의 기법,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배열하는 방식, 그 다음에 비주얼과 사운드를 어떻게 연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연상이 이루어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도 조금 내 영화를 통해서 응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뭐 또 마지막에 주인공이 철길을 따라서 쭉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나의 길은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진정한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희망의 어떤 그런 길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보면은 탑에 나왔던 이제 열차 소리가 또 선행되어서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운드와 영상을 역으로 배치시켜서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뉴럴바그의 영향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 작품에도 좀 녹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의 단편은 진짜 그냥 실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단편은 어떤 단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보다는 단편을 통해서 어떤 이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실험을 장편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매개로서 조금 생각했던 경향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은 뭔가를 계속 기존의 기성의 영화에서 하지 않았던 기술적인 부분이든 또는 표현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영화적인 공간인가? 그러니까 주인공을 어디에 갖다 놓으면 좀 더 그 감정을 증폭시키고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는 단순한 비주얼뿐만, 공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소리가 주는 그것이 주인공의 심리라든지 압박감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가시키는 데에 어떤 열차라는 공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그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은 지금도 계속 맥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공간이 주는 특히 소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시나리오 쓸 때도 그 지점은 지금도 제가 굉장히 유념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제가 대학 가서 처음 만든 게, 원래는 이제 2학년 때는 그냥 전체 2학년 2학기 워크숍을 하는데 작품을 굳이 만들어도 되지 않아도 됐는데, 저는 2학기 때 제 개인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그게 8mm로 만든 침묵이라는 거였고요. 그 침묵은 그 소도시를 돌면서 했던 그 단편 영화제 같은 데서 소개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8mm를 가지고 그냥 뭐 일상적인 뭐 생활의 기록들을 했지 영화를 만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영화를 만들어서 음악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흑백으로 단편을 만들 때이기 때문에, 제가 2학년 때 컬러였기 때문에 8mm니까 반응도 되게 좋았고, 제 또 첫 영화이기도 하고 만약에 잘 보관되어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학교에 다 남기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이전하고 막 이 과정들 속에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깝고. 제가 사실은 공포 특급이라는 그 옴니버스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가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흉죄의 눈도 있었고 딴따라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안성기 선배가 제일 잘 나갈 때, 그래서 이제 뉴욕 제가에서 만나가지고, 저는 그때 나이 26살밖에 안 됐는데 선배님이 그냥 너무 시나리오 좋다고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동아수출공사, 태원, 황기성사단 이런 데 이제 다 소개를 해줬어요, 저를.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성기 선배님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작사를 만나보니까 이 흥행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작품 좋은데. 그래서 저는 흥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 과연 내가 관객들과 만날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나, 스스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접었어요. 내가 관객과 만나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감독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장편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단편이지만 되게 내가 장르적으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공포라는 장르가, 공포 특급이 그때 단편 모음집이 나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권을 사서 했었는데,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천정화 은행나무 침대를 할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비전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바뀌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영화계에 나왔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뭐 영화의 환경을 비롯해서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한국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한국 영화의 현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영화의 현 상황이 있으면 여기에는 똑같이 한국 관객이라는 이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잘 버무려진 영화가 필요하겠죠. 한국인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영화,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영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영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반면에 세월이 지나면서 내 생각은 오늘도 비슷하게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관객들의 성장 보폭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너무 큰 편차가 생기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관을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영화를 만들 것이냐. 내 영화가 한국에서는 50만만 들어도 나는 고마워. 나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내 영화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얘기를 들려줄 거야. 이제 이러한 것들처럼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영화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데, 그 바뀌어가는 것이 어디에 이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조금만 바꿔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땅 위 하늘 공간이라는 제목이 참 어렵잖아요. 땅 밑에 무슨 하늘 공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지 않고 그때 땅 밑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조그마한 한 조각 남아있는 하늘과 같은 공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희망이 참 절망이 너무 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참 어두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 공간을 갈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마치 꿈결처럼 그냥 메아리처럼 누군가가 하는 얘기 정도로 들렸지만 비로소 그것이 현실이 된 오늘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이제 저도 그렇게 내가 추창해서 또 거기에 분명히 부응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럼 앞으로 나 역시도 그 숙제가 있는 거죠, 저한테. 후배들한테 조금 더 당당하고 좀 더 제 말과 일치할 수 있는, 은행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 후배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기회에 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진짜 한국 우리 영상의 꽃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